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갤럭시 S24를 보러 왔는데요. 지금 여기 울트라가 있고 플러스 모델 그리고 S24가 있습니다. 이전 작과 비교해보면 외형이 좀 비슷한데 보면 카메라 모양도 그리고 카메라 위치도 거의 같고요. 근데 좀 외형이 좀 달라졌어요. S24랑 24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머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했는데요. 근데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딱 만져봤을 때 또 느낌이 좀 달라요. 그리고 만져봤을 때 좀 차가운 느낌 드는 게 이제 플러스랑 이제 S24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재질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이 조금 있는데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디바이스 사용하면서 열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측면 부분에 조금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촉감이 좀 다르네요. 만져봤을 때.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 소재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핵심 부품 쪽에서도 재활용 소재를 많이 사용했고요. 플러스 모델도 보면은 측면 부분에 약간 좀 각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면 부분이 좀 많이 플랫하죠. 좀 많이 깎여 있고 좀 직각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고요. 울트라 같은 경우는 측면 부분에 살짝 이렇게 좀 동그랗게 돼 있어요. 좀 그래서 만져봤을 때 촉감이 좀 달라요. 이번에 달라진 기능 중에 크게 달라진 게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했을 때 자동으로 음성을 번역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시연하는 걸 봤는데요. 상대방이 말을 다른 언어로 하더라도 이게 번역돼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더라도 이제 상대방에게 번역해서 들어가고요. 좀 놀랐던 거는 이제 상대방이 갤럭시가 아니고 일반 유선 전화나 또는 다른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번역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래 보면은 번역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은 번역을 해서 보내주는데 이게 좀 재밌었던 거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번역을 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뭐 다른 데로 넘어간다거나 서버로 올라간다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여기 보면 번역을 어떤 내용으로 할지를 적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해놓으면 자동으로 언어를 인식을 해서 번역을 해주는데 스페인어나 뭐 독일어, 베트남어 해서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추가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언어 추가해서도 또 추가가 되네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어서 만약 번역한다고 하면은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된 게 보이죠. 이 상태로 이제 보내기를 누르면은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실제로 이제 번역해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번역을 이렇게 해서 보낸다고 하면은 이것도 어, 보낸 내용을 갖다 보고 자동으로 번역해서 알려주게 돼요. 지금은 이제 전화 이게 통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실제로 보내고 번역한 걸 볼 수가 없지만은 실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번역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괜찮았던 거는 번역을 할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여기 번역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누르면은 바로 번역할 수 있는 앱이 뜨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말했을 때 한국어로 바꿔줄 수 있고요. 한국어를 말했을 때 영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 보여준다거나 뭐 상대방한테 이거 누르고 말을 하라고 한 다음에 서로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근데 좀 괜찮았던 거는 이제 와이파이를 끄거나 네트워크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진짜 뭐 네트워크가 안 되는 해외 나가서 뭔가 이렇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럴 때 간단하게 이렇게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화 번역이 있는데요. 대화 번역을 이용해서 제가 이탈리아어를 뭐 한국어로 바꾼다든지 다른 언어를 선택해서 뭐 바꾼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번역한 내용을 정중한 어체로 바꾼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더라고요. 보면은 문장 스타일이 있는데요. 먼저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아, 화이트만. 화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스타일을 누르고 그럼 문장을 가다듬어서 여기 옆으로 딱. 지금 보면은 원본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타도 있죠. 왜 이러세요라고 잘못 적었는데 전문적인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확실히 좀 또 뭔가 보여주고요. 섞인 것 이렇게 같은데? 편안한 이거 그러니까 그레이인가?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안녕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변경도 해주고 이렇게 소셜에 비교하니까 올릴 때는 태그를 입히는데요. 그래서 태그를 이렇게 넣은 내용도 보여주고 공손한 그리고 이모티콘을 넣어서 조금 친근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해요. 그냥 복사를 눌러서 바로 이렇게 붙여 넣어 가지고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삼성 노트 앱을 켰는데요. 노트 앱에서도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버튼 누르면은 자동으로 서식을 넣어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 요약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좀 많은데요. 요약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내용을 갖다가 취합을 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탈자 수정도 있었는데요. 오탈자 수정을 눌러보면은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요. 이것도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온 디바이스로 동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치워주고, 제가 이걸 설명 들으면서 이게 적었던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오탈자 잡는 거죠. 이렇게 오탈자 수정해서 이렇게 적으면 좋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번역 기능도 있는데요. 번역을 눌러서 제가 원하는 내용으로 번역을 누르면은 이렇게 번역을 깔끔하게 해서 내용을 보여줍니다. 삼성 노트에서 표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건 표지가 자동으로 생성된 거고, 눌러보면은 내용들이 보이는데 표지가 별로 안 이쁘죠. 어떤 내용이 지금 있는지도 지금 글자로 보이니까 이게 쉽고 간단하게 확인하기 어려워요.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다면 이 중에서 제가 필요한 내용 찾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요. 이럴 때는 간단하게 표지 생성을 자동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더보기에 들어가 보면은 표지 생성이 있는데요. 눌러보면은 자동으로 텍스트를 취합을 해서 적당한 제목을 맞춰서 이렇게 딱 적어줘요. 그래서 이게 완료를 해보면은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 이게 중간에 제목으로 요약돼서 딱 보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쉽고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갤러리에서도 좀 괜찮은 기능이 추가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 할 수도 있는 기능이긴 한데요. 근데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는 옷이 있고 폰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떤 옷이고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웹에서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홈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은 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상태로 제가 원하는 내용을 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물론 사진을 찍어서 이제 검색을 실제로 사진에 올려서 검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웹페이지에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는 와중에도 이거 어디 거지? 라고 만약에 뭐 내용이 없다고 해서 이 사진만 덩그러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홈 버튼 길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바로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몇 번 해야 되는 과정을 아주 단순화시켜 준 거라서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카메라가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카메라 성능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확대하면은 이제 조금 그대로 찍으면 상관없지만은 확대를 해서 찍으면 좀 많이 뭉개지고 깨집니다. 근데 그거를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확대를 하고 찍어도 더 깨끗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건물들 해주시면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 있는 모델은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입니다. 울트라 모델에서 카메라를 실행하도록 할게요. 그 정도로 많이 자, 지금 아래쪽 알 모양이 뜨면서 야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다음으로 이동할게요. 줌에서 촬영했을 때 품질도 엄청 네, 좋았어요. 이동할게요. 이거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여기 샘플 사진이긴 한데, 만약 이걸 편집하고 싶다면 왼쪽 아래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누르면 편집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왼쪽 아래에 보면 여기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기능이 아이콘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고요. 이 상태로 제가 기울기를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기울기 변경이 아니라 지금 우주선으로 좀 빨려 들어가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좀 길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선택이 되고 제가 위치로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또 이걸 줄일 수 있고 기울기도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생성을 누르면은 배경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경을 채우고 여기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기울기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이걸 생성을 누르면은 이렇게 빈 공간을 채워주게 됩니다. 여기 부분이 원래 없던 부분인데 깨끗해졌죠. 그래서 원본을 보면 원래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다 채워서 만들어줘요. 근데 좀 아쉽지만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요. 작은 이미지를 더 크게 만들어서 자꾸 배경을 넓혀서
없던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기능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기억에 초정하거나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예,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데 좀 최적화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 되는 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건 정책적으로 막은 것 같은데요. 사람 얼굴이 없는 상태로 만약 기울여서 만약에 뭐 사람 얼굴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형상이 생기면은 이게 의도적으로 막습니다.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생기면은 이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은 것 같아요. 인스턴스 슬로우 모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그냥 찍은 동영상인데 이게 재생 플레이어에서 길게 눌렀을 때 좀 빨리 재생되는 건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느리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보면은 길게 눌러보면은 이 상태로 천천히 움직이죠. 근데 이게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그냥 영상을 느리게 재생하는 게 아니라 재생을 하고 있는 도중에 중간중간 만약에 비는 공간이 생기면은 그거를 임의로 생성해서 영상을 재생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없던 이미지를 만들어서 채워 넣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임의로 좀 빨리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든 건데요. 지금 이걸 한번 해볼게요. 막 이렇게 막 움직이죠. 근데 이거를 중간에 채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조금 어색하긴 하죠. 이게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게 화면에 아이콘 배열이 좀 달라지고 잘못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중간에 없던 이미지를 계속 생성해서 만들어서 지금 중간에 입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너무 빨리 움직이는 이미지라서 사실 결과물이 좋진 않은데 만약에 좀 어떻게 보면 연예인 영상이나 또는 자신이 보고 싶은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느리게 좀 재생을 하고 싶은데 좀 깨끗하게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하면서 느낀 부분이 지금 여기에 조명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이 상대적으로 좀 어둡게 보이는데 이걸 화면을 더 밝게 했더니 훨씬 더 밝아요. 이전 작보다 화면 밝기가 40%더 밝아졌다고 하는데요. 2600니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밝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화면이 지금 밝고 선명하게 깨끗하게 잘 보이고요. 여기 지금 갤럭시 S24 시리즈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거는 원래 원본 이미지고요. 이거는 HDR이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갤러리인데요. 갤러리를 뒤로 가서 보면은 여기 더보기 메뉴가 있고요. 눌러보면 설정에서 슈퍼 HDR을 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 켜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임의로 이거는 끈 거고요. 지금 이거는 원래 켜져 있기 때문에 켠 건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지금 여기 이미지에서 이거였죠. 지금 보면은 이쪽이 지금 적용된 이미지인데요. 요거 보면은 이쪽 부분을 봤을 때 여기보다 여기가 더 밝고 선명하게 보이죠. HDR 적용돼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럴 수 있는 게 S24 시리즈에서는 이게 설정을 끄고 켜고 할 수 있지만은 켜서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원본을 다른 사람이 본다고 했을 때 S24 이전 스마트폰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S24에서는 이렇게 좀 더 깨끗하고 선명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울 수 있는 부분을 좀 부스트를 해서 좀 밝고 이미지를 좀 개선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 챔버가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하는데 1.9배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그전보다 더 커졌다고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더 커졌어요. 그래서 레이트레이싱 뭐 게임을 하거나 할 때도 뭐 아무래도 좀 발열이 좀 많이 나게 될 텐데요. 그런 발열을 좀 더 잡아줄 수 있고 좀 더 게임할 때 좀 더 고성능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게임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게임 테스트 하는 부분은 따로 올려볼게요. 이전 작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하면서도 실제 뜯어보니까 내부에 좀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AI가 적용돼서 이미지를 개선한다든지 좀 검색할 때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과 통화할 때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부분은 좀 괜찮았는데요. 게다가 오프라인으로 동작하니까 진짜 오지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괜찮았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부 기능들은 이전 작에서도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려면 몇 가지 적용될 때 성능 같은 부분들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적용될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액세서리나 여러 가지 봤었는데 이쁜 제품들이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짧게 여러 가지들 보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리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